자, 시작해볼까요? 어렵죠? 그죠? 연습을 좀 더 해볼 거야. 내가 사실은 지금 뭘 잘못했냐면 순서를 너무 어려운 문제부터 가르쳐서 그렇거든? 자, 좀 쉬운 문제로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 교재 47페이지 16번 봐봐. 잠 좀 깨고. 교재 47페이지 16번 봐봐. 자,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창결아, 몇 번이야? 역시 디귿이 문제야. 얘들아, 기억하고 니은은 서비스 멘트야. 디귿이 핵심인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천천히 해줄게. 여기 봐. 여기가 지금 기억 이렇게 아이고 씨.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니은이야. 자, 얘들아,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모두에 막아야 되지. 그럼 말해봐. 어떻게 돌고 있어? 디귿에 니을 맞잖아. 창길이 봐봐. 디귿에 니을 맞잖아. 돼? 성원이 된 거야? 안 됐어? 이런 씨부라. 잘 봐. 다시 한번. 요 그림 얘들아. 요 그림에서 이렇게 올라가. 요로 들어가지. 막아야지. 막으면 니은 기억 디귿 니을로 가잖아요. 잘 고민해봐. 여기 돌지. 여기 들어가지. 막아야지. 저로 이렇게 해서. 줘야 돼? 돼? 돌지? 들어가면 들지? 막지? 이걸로. 오케이? 응. 야, 이 세상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이지선다형이야. 오케이? 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돌면 너 생기지 마 막으면 이렇게 디귿 안 돼. 됐어? 자, 그럼 우선 거기 숙제. 얘들아, 47페이지 교재 47페이지 48페이지 숙제. 자, 그리고 위에 프린트 펴봐. 프린트. 여기도 추가 숙제 몇 개 내줄게. 자, 2페이지 1번 넘겨서 4번 5번 6번 오늘 다 한 거긴 하지만 7번 3번? 3번 하지마. 7번 그 다음 넘겨서 11번 얘가 어려워. 왕별 또 교류야. 그 다음 넘겨서 15번 다시 해봐. 그 다음 넘겨서 20번 그 다음 22번 넘겨서 28번 아까 했지만 다시 29번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 교재 펴보세요. 교재. 자, 오늘 진도를 조금이라도 나가야 돼. 자, 교재 어디에 피냐면
자, 여기 핍니다. 30페이지 핍니다. 됐어요? 자, 그럼 나 집중. 우리 지금 딱 30분 하고 갈 거야. 여기는 이제 태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핵융합이야. 자, 여기 봐봐. 니네 옛날에 나한테 배우진 않았지만 1학기 때 처음에 별이 만들어지는 생성의 원리를 배웠어. 오케이? 돼?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그래, 우선 중력 수축이 일어나. 사실 원래 별이 만들어지는 곳은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비교적 낮아야 돼. 온도가 높으면 잘 안 모여. 존나 빠르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비교적 낮고 밀도는 높은 그럼 가스들이 모여있는 걸 뭐라고 해? 성운. 맞아. 구름문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요런 애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별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들은 항상 모여. 쉽게 말하면 만유인력이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겨. 그럼 이 분자들 간의 어떤 가스들이나 분자들 간이 모여들면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쉽게 바뀌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중력 수축이라고 해. 돼? 오케이? 그럼 이 중력 수축이 막 되면 수축이 되면서 이미 뭐가 발생하면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 그럼 얘가 특정 궤도에 딱 온도가 올라가면 드디어 뭐라 하냐면 핵융합이라는 거래. 오케이? 돼? 그 핵융합이 뭐냐면 수소가 4마리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헬륨으로 바뀌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 수소 핵융합이라고 해.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어마어마한 열이 뿜으니. 돼? 그럼 이 수축하려는 중력 수축과 열에 의한 팽합, 이 열에 의한 팽합이 같아지는 순간 별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야. 돼? 특히 이 크기가 같아서 별의 크기가 계속 유지되는, 사실 별들 중에 거의 평생을 다 이걸로 보내. 이걸 뭐라고 하지? 주 계열성이라고 해. 이름의 주자가 그 주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로 할 때 주자야. 오케이? 그러니까 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야. 돼? 그럼 이 온도를 좀 알아도 태양 같은 애들은 요 안에서 수소 핵융합반이 일어나면 온도가 얼마냐면 1500켈빈이야. 돼? 거기 줄거나 1500만 켈빈. 이건 외워야 돼. 왜 외우라고 하냐? 시험에 자꾸 나와. 귀찮게도. 1500만 켈빈. 이 정도는 알고 있니? 얘들아, 절대 온도, 이게 단위가 켈빈이야. 그럼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의 관계는 알고 있니? 섭씨 온도에다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야. 얘는 단위가 도시잖아. 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시험 문제에 뭐라고 하느냐? 1500만 도시라고 나와. 틀린 거야. 알겠어? 1500만 켈빈이야. 돼? 자, 외워. 자, 그럼 이게 이제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제 요거를 좀 얘기해 줄게, 엄마. 자, 이런 거야. 좀 황당한 얘기지만 잘 봐.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요. 이때 나이가 고작 26입니다. 오케이? 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논문을 한 3-4편을 써놔요. 놀라운 건 논문이 페이지 수도 별로 없었어. 예? 보통 우리가 대학교 졸업 논문만 내도 최강권이거든. 근데 아인슈타인이 냈던 논문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얇고 별로 페이지가 막 안 됐어. 그만큼 확신이 있던 거야. 예? 천재적인 과학자라는 게 딱 티가 나지. 근데 이게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말이 많았어. 왜냐면 이해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야. 예? 지금도 사실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확장을 시킨 개념을 갖다가 1919년에 발표해. 16년이죠. 이때 나이가 이제 37이야. 예?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핵심적인 게 이거야. 이 태양이 중력에 의해서 별빛이 휜다는 거였거든. 말이 안 돼. 사실 아인슈타인 이전에 이건 누구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얘기야. 돼? 쉽게 말하면 이 보자기라고 생각해봐. 이 보자기 속에 중력체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보자기가 이렇게 휘어져. 그럼 마치 여기를 이렇게 빛이 가면서 휘어지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반박하기 위해서 1919년에 에딩턴이라는 과학자가 개개일씩 일어나는 에딩턴
100일씩 일어나는 아프리카로 떠나. 그래서 태양, 여기가 달, 지구. 그럼 달의 그림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태양이 가려지는 요 뒤에서 태양의 뒤편에 있는 별빛의 사진을 찍는 데 성공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씹었을까? 별빛이 정말 중력에서 씹는 거야. 이게 과학 잡지 네이처에 실리면서 아인슈타인이 일약 스타덤에 올라. 돼? 그때 유명한 사진 이거야. 이거. 너희들도 알지? 하는 거. 아인슈타인은 제일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잖아. 이거. 돼? 그러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거야. 이때 나이가 이제 고작 42이야. 근데 스타덤에 오르고 나니까 이제 노벨위원회도 마음이 초조한 거야. 야, 이거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 분위기가. 그잖아. 위상이 있잖아, 노벨위원회도. 그래서 노벨상을 이때 줘. 근데 뭐로 주냐? 특수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바로 광전효과라고 하는 다른 논문으로 노벨상을 줘. 이유가 뭘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걸 믿지 못했던 거야. 네? 근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뭐냐면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이런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게 바로 지금 배우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 질량이 곧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가 곧 질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들어도 되게 황당한 것 같지만 완벽하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시기야. 내가 얼마 전에 저쪽 유시민하고 그 작가하고 얘기하는 걸 방송으로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그 작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인류에서 가장 유명한 식을 뽑으라고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이는 MC 스퀘어야. 근데 그 작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제일 확실한 건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네. 네? 근데 챗 GPT가 뭐라고 그랬냐? 4가지의 기준으로 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네? 그게 하나가 인용된 논문 수, 그죠? 그리고 이 시기 얼마나 파격적인지 뭐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 네? 이게 왜 돌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네? 질량이 곧 에너지가 된대. 이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야. 이때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뭐하냐 편지를 써. 한참 그 전쟁이 진행될 때였거든. 네? 뭐라 그랬냐? 특수상대성 이론이 완성되고 이걸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면 2차 대전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루즈벨트한테 서신을 보내죠. 그래서 루즈벨트가 뭘 하냐? 너희들도 뭐 영화 혹시 본 사람도 있나? 그죠? 누구한테 시키지? 맞아. 오펜하이머한테 시켜. 야, 네가 박사들 데리고 가서 저쪽 사막 가갖고 핵폭탄 만들어. 그래서 이걸 갖고 핵폭탄을 만드는 성공한 거야. 핵폭탄 혹시 몇 개 만드는지 아는 사람? 13개 만들었어.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욕심을 갖고 만든 거야. 네? 웃긴 건 2차 대전을 원래 끝내려고 할 때 사실 2차 대전의 가장 강국은 누구였냐면 그렇죠. 저기였죠. 그 나치. 그 어디야? 독일 히틀러가 있는. 근데 히틀러가 생각보다 빨리 죽어요. 자살을 합니다. 벙커에서. 그리고 이 핵폭탄을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을 존나 빡 돌게 하는 사건이 생겼지. 뭐예요? 진주만 사건. 진주만 사건이 터지면 진주만 사건이 뭐예요? 일요일날 아침에 일본 애들이 미국의 진주만에다 폭격을 한 거야. 일본은 미국은요 알아도 전 세계에서 보복주의가 가장 심한 나라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해를 가하면 뭐야? 반드시 보복해. 지금 차지호가 말한 9.11 테러, 네? 그게 8년인가 9년 만에 미국이 진짜 들어가서 걔들 다 죽여. 걔네 일가족을 다 죽여서요. 정말 다 모가지를 따갖고 와. 미국은 절대 가만히 안 둬. 진짜 미국 진짜 무서운 나라야. 9.11 테러 때 진짜 그때가 이제 누구냐면 부시 대통령이었거든. 그게 어디서 마무리가 되냐면 오바마 때 마무리가 돼. 나중에 오바마 사진을 찾아봐. 오바마랑 니네 클린턴 알아? 클린턴 부인이 있어. 힐러리가 그 사람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그 오사마 빈라덴 잡는 전투 사진이 있어. 그때
그쪽 파키스탄 쪽에 연락도 안 해. 그 나라를 침공하는데도 연락도 안 해. 미국이니까. 우리가 미국인데 어떨 거야 개새끼. 그래갖고 들어가갖고 정말 기지를 다 폭락하고 다 잡아와. 미국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야. 근데 이제 열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을 한 거지. 누구한테? 일본을. 그때 첫 번째 떨어뜨린 게 뭐야? 그래, 리틀볼이야. 원래 연합군 사령관이 2명이야. 미국의 누구? 루즈벨트하고 하나가 더 영국의 처칠이야. 그래서 두 방을 떨어뜨리는데 첫 번째가 리틀보이. 오케이? 요게 이제 루즈벨트 이름을 딴 거랑 마찬가지인데, 별명을 딴 거랑 마찬가지인데, 요건 이제 뭘 기반으로 한 거냐? 우라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야. P-21 에놀라게이라고 하는 수송기가 얘네들을 타고 전투기인데 수송기를 같이 몰고 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골 때려.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 일본 애들이 히로시마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B-21 에놀라게이를 보고 손을 흔들었대. 무슨 얘기냐? 보통 폭격이 오면 20대 이상이 오거든. 근데 딸랑은 씨발 2대인가 3대인가 온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정찰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핵이라는 걸 몰랐어. 아니 핵폭탄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야지. 들어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심지어 그거를 싣고 올라갔던 조종사들도 이걸 잘 몰랐어. 그거 알아? 핵폭탄 밑에서 조립 안 한 거? 왜 조립 안 했을까? 밑에서 터지면 어떡하려고? 밑에서 터지면 어떡하려고? 네? 그리고 그 핵폭탄이면 너 핵폭탄 싫어 날라면 너 나를래? 난 제대할 것 같은데 그냥 좀 불명예 제대하겠습니다. 너 저기 일본 가서 그거 하나 떨어뜨리고 하고 그러면 씨발 이게 뭐 물건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 그리고 이거를 위에서 조립을 간단 말이야. 이것도 재밌어. 이게 오페라 영화에 나오는 건데 왜 히로시마에 던졌을까? 몇 개의 유망지가 있었거든? 물망지가? 대표적인 도쿄였는데 도쿄는 이미 많이 무너진 거야. 그럼 핵폭탄을 터뜨려봤자 효과가 없어. 또 하나가 굉장히 저거 했는데 교토야. 근데 교토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막어. 왜 막을게?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야. 일본의 문화재가 교토에 많다고 거기 떨어지지 말자고 했는데 숨은 얘기는 미 국방부 장관이 신혼여행을 교토로 갔다 왔대. 그래서 야 거기는 내 추억도 있는데 그러지 말자. 말린 거야. 그래갖고 군사시설도 많이 있고 아직 피해가 덜 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거지. 떨어지는 순간 7만 명이 죽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럼 여기쯤 이제 행복하겠지? 아니야. 일본 애들 고집 알지. 감히 가지 마. 씨발. 평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래 해볼 때까지 해보자. 씨발 우리 핵폭탄 13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 며칠 있다 또 간 거야. 그게 어디야? 나가사키. 네? 나가사키에는 펜맨 플루토늄이라는 녀석을 기반으로 한 폭탄을 만들어서 간 거지. 갔는데 이제 이게 또 비극이야. 얘는 다행히도 삐껴 맞았어. 그러니까 훈련도 많이 했거든. 어디에 떨어뜨릴지. 근데 다행히도 삐껴 맞아서 4만 명 정도는 죽어. 돼? 근데 최악의 일이 이 나가사키에서 뭐가 되냐? 핵폭탄이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열기에서 공기가 상승을 해. 분진 같은 게 막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비구름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비가 와. 그래서 사람들이 열기를 식히려고 이 비를 다 맞은 거야. 받아먹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 방사선 물질이잖아. 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방사선이 뭔지 몰랐어. 핵폭탄도 모르는데 방사선을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냥 핵폭탄 떨어졌으니까 난리 났어. 그래서 더우니까 그냥 물 받아먹고 그걸 다 목욕을 한 거야. 그래서 히로시마보다 나가사키가 아직도 그 원폭 피해가 심해. 대대설기. 분위기 이해돼요? 네, 그럼 뭐 아픈 역사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엄마, 이 녀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엄마, 나봐봐. 이제 요런 걸 알고 하니? 요게 뭐야? 원소 기호야. 요걸 뭐라고 해? 질량수라고 해. 자, 요건 뭐야? 원자번호. 그렇죠. 원자번호. 보통 우리가 원자라는 녀석을 보면 양성자 프로톤과 원자핵 속에 중성자 뉴트론이 있어.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 일렉트론이 도는데 전자는 너무너무 질량이 작아. 안 쳐줘. 우리 교재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도 자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숫자야. 근데 이게 양성자 숫자거든. 그래서 양성자 숫자에다가 중성자 숫자를 더하면 되는데 양성자 숫자에다가 중성자 숫자를 이렇게 써요. 중성자 숫자 n.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봐. 헬륨이라고 해봐. 헬륨 4, 2. 그럼 양성자 2개에 중성자 몇 개야? 2개란 뜻이야. 오케이? 어려운 얘기 아니죠?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인데, 자, 나 집중해봐, 나 집중해봐. 아니, 쓸 것도 없어. 뭘 이렇게 쓰려고 해. 다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해야 돼. 왜 핵융합이나 핵분열을 하냐 이거야. 이게 중요해. 돼? 왜 핵융합이나 핵분열을 하냐 이거지. 돼? 그냥 보기만 해. 자, 이런 거야. 우리가 수소라는 녀석을 보면 헬륨을 볼게, 헬륨을 보면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양성자, 중성자 2개를 이렇게 놔봐. 오케이?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얘 무게는 같아야 될 거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근데 실제로 무게를 재보면 이 새끼가 더 커요. 오케이? 얘가 더 커. 오케이? 그럼 이게 쉽게 말해볼게. 야, 우리 지금 8명이거든? 우리가 8명이 따로 있을 때 무게하고요, 같이 있을 때 무게가 달라. 이상하잖아. 그죠? 왜 그러냐? 잘 봐. 누군가가 만약 쉽게 생각해볼게. 얘를 막 밀어. 그럼 얘가 플러스야. 그럼 플러스인 애들을 막 모으려면 누군가 얘한테 에너지를 줘야 돼. 안 모이려고 할 거 아니야. 전기적 반발력 때문에. 그럼 누군가가 에너지를 주면 그 질량이 돼서 커지는 거야. 오케이? 돼? 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네하고 얘네들의 질량의 차를 갖다가 계산을 해.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결손 질량이라고 해. 그럼 여기다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 이게 바로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데, 들어봐. 이 결합 에너지를 총 핵자수, 이걸 핵자수라고 해. 핵자수. 핵 속에 있는 애들은 핵자수라고 하는데, 핵자수를 나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고.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게 뭐냐면 잘 안 뜯어진다는 얘기야. 그게 뭐야? 안정하다는 얘기야. 돼? 사실 생각해봐. 애를 뜯어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왜? 안 떨어지려고 할 거니까. 그죠? 그럼 그걸 갖다가 핵자수로 나누면 이게 핵자당 결합인데 그냥 보기만 해. 이게 과학자들이 밝혀낸 가장 위대한 그래프 3개인가 그 속에 속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야. 여기가 원자 번호야. 그럼 모든 원자들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다 계산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우리 교재에도 넣어놨는데. 오케이? 자, 여기 봐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제일 높은 애들이 있어. 얘가 뭐냐? 바로 철과 니켈이야. 자, 이거 외운 사람들 있을 텐데, 별에서 초신성 폭발 전까지 만들어지는 가장 원소의 끝이 누구야? 철이야. 왜 그럴까? 얘가 제일 안정한 거야. 오케이? 네?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씨바 맨날 뭐 철이 제일 마지막에 생긴다고 하니 애들이 그걸 외울 리가 있나? 돼? 그럼 나 도와줘봐. 엄마.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안정하고 싶지 않아? 불안정하고 싶은 애가 어디 있겠어? 그죠? 그럼 말해봐. 이쪽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은 일로 가려고 해. 이게 바로 뭐야? 핵융합이야. 아, 성환아, 그럼 요 번호가 큰 애들은 일로 가고 싶네. 이걸 뭐라고 해? 이게 핵분열이야. 그러니까 봐. 과학자들이 옛날에 이걸 모른 거야. 방사능 물질. 실제로 퀴리 부인 아줌마가 노벨상을 받은 게 라듐 때문이거든. 라듐이 라돈으로 가. 그럼 사람들이 되게 궁금한 게 왜요? 왜 그럴까? 안정해 주려고 하는 거야. 돼? 니네 왜 이온이 돼? 나트륨이 왜 이온 되려고 해? 그게 안정해. 이게 비활성 기차라고 들어봤나? 거기가 제일 안정해. 안정하고 세상에 어떤 놈이 이러고 있고 싶어. 아니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를 몰랐다니까? 왜? 이게 안정한 거야. 자연을 안정하고 싶어. 이게 바로 뭐야?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이라고. 돼? 분열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fission, fission, nuclear fission. 요건 뭐야? fusion, fusion. 아, 왜 우리 요리 중에 퓨전 요리 있잖아. 다 섞었다고 막 해서 fusion, fusion, fission. 오케이? 듣고 있는 거야? 돼?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엄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핵 분열식을 하나 보여줄게. 잘 봐. 핵 분열식을 잘 봐. 여기 우라늄이 있어. 92에 235짜리야. 잘 들어봐봐. 사실 원래 자연계 우라늄엔 238짜리가 지배적이야. 이거 이제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거의 한 99% 이상이 다 얘야. 근데 얘가 안타까웠게도 핵반응을 안 해. 자연계에 존재하는 중에 핵반응을 하는 235 우라늄이야. 그래서 니네 들어봤냐? 235 우라늄의 비율을 자연에서 캐치해서 자꾸 높여. 그럼 농축률이 2%에서 5%가 되면 이때부터 바로 핵 연료로 쓸 수가 있어. 이걸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해. 오케이? 만약 우라늄 안에 235짜리가 90%가 넘어. 90%가 넘고 92%일 거야 아마. 임계 질량이 내가 알기로 53kg인가 2kg인가 그래. 정확하지 않아. 우라늄 농축률이 92%에 52kg면 이때부터 임계 질량이야. 자,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이제 탄두만 달면 핵폭탄이야. 갖고 와. 나한테. 우리 북한 가서 행복하게 살자. 오케이? 그래? 그래? 산에 가서 우라늄 막 모아갖고 이렇게 밟아갖고 막 오케이? 꾹꾹 눌러갖고 농축을 만들어 오라고. 돼 안 돼? 안 돼. 기계적으로 안 돼. 화학적으로 해야 돼. 뭐 레이저 같은 거 쓰거나 뭐 여러 가지 분리법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안타까운 게 있어. 우리나라는 원래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어서 핵을 가질 수가 없어. 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뭘까? 항상 핵사찰을 받아. 네? 그 핵사찰을 거부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몇 나라 있거든? 그게 북한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맨날 체크하잖아. 농축우라늄 얼마나 있는지. 네? 네? 실제로 우리나라 되게 불쌍해. 나중에 또 이것도 심화될 때 알려주겠지만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형태를 쓰면 우라늄을 수입해 와야 돼. 그럼 천연 자연 우라늄을 쓰려면 중수라고 해서 D2O. 일반적인 물은 요게 수소인데 중수소라는 수소를 써서 만든 물이 있어. 이게 존나 비싸거든. 네, 이게 한 통에 몇만 원이야. 2만 원. 근데 이게 중수는 아이 참 나쁜 놈들이야. 중수 타입을 쓰려면 중수를 미국에서 수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뭘 못해? 핵발전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라는 증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다가 중성자를 쏠 거야. 이게 중성자야. 그럼 얘가 바륨하고, 자 여기 31페이지거든. 바륨하고 크레톤이라는 녀석이 나와. 그리고 중성자가 3개가 이렇게 나오거든. 다음 시간에 이걸 계산까지 할 거야. 자 여기 봐봐. 나 집중. 그러면 여기가 지금 141에 56. 여기가 지금 36에 90인데. 자 우리 책이 다 있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해볼게. 엄마 니네들 이제 시험 문제 이거야. 핵 반응이 일어나잖아. 핵 반응 전후에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 잘 봐. 나 도와줘. 이거 질량수의 합이야. 합치면 얼마야? 236이지. 자 여기도 합쳐봐. 여기 3개니까 곱하기 3 할게. 그럼 여기가 95, 141. 여기도 합치면 236이야. 얘가 같아요. 숫자 노름이야. 오케이? 나 하나 더 도와줘. 여기 봐. 하나 더 도와줘. 얘들아 얘 도와줘봐. 여기 합치면 얼마야? 92지? 자 여기 합쳐봐. 여기도 얼마야? 90이지? 자 거기다 줄거. 30페이지 왼쪽에 써있어. 핵반응 전후 원자 번호의 합과 질량수의 합은 보존돼야 돼. 거기 줄거나. 아, 여기다 빵꾸 뚫고 문제를 만든다니까. 그게 시험 문제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틀리지도 않아. 됐어요? 그러면 엄마 뭐가 안 바뀌냐? 여기 봐. 뭐가 안 바뀌냐? 얘네들이 안 바뀌냐면 바뀌는 게 있어. 나 도와줘봐. 다 있어 얘들아 진짜로.
질량 수는 안 바뀌어.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질량은 바뀌어. 지금 이게 뭔 개소리예요? 나와봐. 준아야. 만약 예를 들어 질량 수는 안 바뀌지만 질량은 바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질량 수가 4마리라고 하면 이렇게 질량 수가 4야. 그럼 핵반응을 하면 여기도 질량 수가 4야. 근데 문제가 있어. 질량 수는 4지만 질량은 줄어들었지. 왜일까 하나? 그래야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지. 왜? 질량이 곧 뭐니까? 에너지니까. 뭔지 이해돼? 근데 만약 이걸 총 에너지로 따지면 에너지는 뭘까? 무조건 보존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돼? 그래서 거기다 줄거봐. 30페이지 왼쪽에 질량수와 합, 원자본의 합은 보존되는 게 맞지만 줄거 질량은 보존되지 않아. 이게 바로 결손 질량이라고, 영어로 mass defect라고 하거든. 그럼 그 질량이 줄어든 만큼 뭐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건 선생님 결국 에너지로 봤을 때 뭐야? 에너지는 보존돼. 하지만 이 에너지는 질량에서 왔기 때문에 예질량의 합보다 예질량의 합이 더 작아진다는 거 외워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돼? 성환이 괜찮아? 오늘 하루 종일 힘드네. 자, 하나만 더 하면 돼. 분명히 봐. 학교 선생님이 이걸 안 가르칠 리가 없어. 잘 봐. 나봐봐. 얘가 지금 중성자를 하나 쌌어. 우라늄에. 그 문제는 뭐냐면 중성자가 3마리가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중성자가 다시 또 우라늄을 때리면 다시 또 중성자가 3개가 나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연쇄 반응이야. 이 연쇄 반응의 이름이 영어로 체인 리액션이야. 니네 혹시 이런 거 들어봤냐? CPR? 아니 CPR 말고 PCR 들어봤냐? 이거 뭐야? 그래, 네 코로나 때 검사했던 게 PCR 검사잖아. 오케이? 요 CR이 뭐야? 체인 리액션. 이걸 연쇄 반응이라고 하거든. 어떻게 하냐면 니네 코 속에 있는 상피세포나 목을 이렇게 긁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기하급수로 폭발적으로 늘려. 그리고 그 속에 코로나 균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해서 특정 이상이면 코로나 걸린 거야. 오케이? 재밌는 얘기 줄까? 이 PCR이 누굴 잡아냈냐? 바로 영화 살인의 추억의 범죄자, 연쇄살인범 이춘재를 잡아내는데 얘가 공로가 커. 네? 얘는 살인의 추억 아니야 영화? 봉준호 영화? 화성 연쇄살인범이거든. 실제 있었던 사람이야. 이 새끼가 분여자를 몇 명을 죽인지 몰라. 근데 그 당시에 과학기술이 발전이 안 돼갖고 혈흔이나 DNA 같은 것들이 검사가 잘 안 된 거야.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보면 혈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해갖고 DNA 판정이 안 돼. 그리고 송강호가 이렇게 잡으면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러면서 그거 하잖아. 그 마지막 장면인데 그 송강호가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딱 관객 쪽을 카메라에 의시한단 말이야. 봉준호 감독이 뭐라고 했냐? 반드시 범인은 이 영화를 보러 올 것이다 라고 한 거야.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달랐거든. 전문가들 뭐라고 했냐? 범인은 둘 중에 하나다. 죽었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다. 왜? 그랬더니 그런 새끼들은 보통 살인을 스스로 멈출 수가 없다. 이런 거야. 돼? 돼? 오케이? 근데 웃긴 게 뭐냐? 계속 못 자고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에 PCR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예전에 그 사건의 그 DNA나 혈흔을 PCR 검사를 한 거야. 어머 웬일이야. 범인이 나왔어. 나 알고 봤더니 범인이 정말 감옥에 있는 거야. 이춘재라고. 그래서 가갖고 너지 이 새끼야 그랬더니 야 니네 어떻게 알았냐 이랬대잖아. 뻔뻔하게. 네? 그러니까 니네 그런 거 알아? 지금 연쇄살인범이 한 최근 한 30년 동안 없었거든. 2, 30년 동안. 왜 없는지 알아? 다음 연쇄살인을 하기 전에 잡혀. 왜? 과학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한 거야. 특히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최근 10년 한 20년 동안 많이 발달한 게 그거야. 그 쉽게 말하면 범죄 심리를 검사하는 사람들, 그 전문가들 뭐라고 해? 프로파일러라고 하지. 우리나라 프로파일링 기술이 엄청 빨리빨리 성장을 해갖고 범인을 너무 잘 잡는다는 거야. 돼? 옛날에 유형철 뭐 몇 명 있거든.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중에 제일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았던 애가 정남규라고 있어. 들어봤니?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인 게 가면 항상 가는 사람을 돌아세워서 얼굴을 보면서 죽여. 사이코패스 지수 1위야. 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껴. 왜? 그래갖고 얘가 사형을 받았거든. 감옥에 들어가서 판사한테 계속 편지를 쓰는 거야. 뭐라고 썼을까? 맞춰봐. 자기 빨리 죽여달라고. 왜 죽여달라고 했을까? 살인이 너무 하고 싶다고. 거기 편지에 써놨어. 살인이 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 날 죽이든가 아니면 나 내보내서 살인을 시켜주든가. 그 판사 너무 무섭잖아. 왜? 감옥 들어가더니 얼마 있다 죽었다. 자살했어. 왜 자살했게?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야. 왜 자살했게? 프로파일러들이 했던 얘기야. 죽일 대상이 없잖아. 자기 자신을 죽인 거야.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죽일 대상이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음을 당하는 그 고통보다 뭐가 더 좋은 거야? 죽음을 향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사이코패스. 너무 무섭지 않냐? 네? 근데 너희들한테 얘기를 좀 해줄게. 사이코패스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뇌의 특성화 부분이 활달돼 있대. 뇌의 피질 부분에 특정 부분이 조금 다른 정상인에 비해서 조금 쉽게 말하면 약간 좀 활성화가 더 돼 있대. 사이코패스들 공통점이 있는데 성환아, 자 맞춰봐. 사이코패스와 대뇌의 활동 부분이 비슷한 직업 부류가 있대. 찾아보니까 누굴 것 같아? 맞춰봐. 성공한 사업가들. 성공한 사업가들과 사이코패스의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비슷하다 이거야. 무슨 말이야? 미치지 않고는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네? 사실 사업가들 보잖아. 니네가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 있잖아. 니네 잡스랑 하루도 못 있어. 잡스 완전 미친놈이야. 정상인 아니야. 네? 사이코패스 능가할 수준이야. 걔는 자동차 번호판도 안 들고 다녔어. 왜 안 들고 다니는지 알아? 이름 둘 진짜 존나 황당해. 번호판 안 달고 다녔다니까. 벤츠 타고 다녔는데. 왜? 안 예쁘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알아? 자동차 번호를 안 붙여도 되는 도시에 가서 벌금이 나올 때까지 그 차를 몰아. 2달이면. 그 2달 때 뭐야? 차를 다시 바꿔. 계속 그렇게 타는 거야. 잡스가 뭘로 죽었냐면 저거로 죽었거든. 그 뭐야? 여기 이자 췌장암. 의사들이 수술하면 난다고 해서 수술 안 했잖아. 왜? 난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선식, 그죠? 혹은 식이요법 이런 걸로 하겠다. 죽었잖아. 남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완전 사이코야. 같이 있는 사람들 다 혀를 내들어. 미친놈이라고. 저 사람 새끼 아니라고. 그런 애들이 성공하는 거야 원래. 공부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기까지 했다고 얘기 좀 해줘. 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 쫙해서 문제도 같이 풀 거야.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숙제들 해오시고.